그림을 그려보면 직각삼각형 ABC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지식이 약간 필요하지. 도형을 풀 때 직각삼각형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1, 그 안에 뭐 대충 접하게 그냥 원을 대충 그렸다 치고 반지름이 1인 거지. 그리고 외접원도 있어. 외접원이 이렇게 생겼겠네. 외접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6. 근데 우리 여기서 중2 2학년 2학기 때 뭐 배웠어? 거기서도 약간 다뤘고, 근데 주로 작년에 3학년 2학기 때 더 많이 다뤘어. 이거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특별해. 왜 특별한 거야?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으니까 빗변의 중점에 있으니까 중2 때는 이거 외심으로 배웠어. 외심 만들 때. 그리고 중3 때는 이거 원주각 중심각 특징 2분의 1 두 배 이용해서 거기서 또 다뤘어. 저거까지 기본이지.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빗변의 길이가 10이라는 것을 저렇게 알려준 거야. 외접원 반지름이 6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12이다.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찾는 문제인 거잖아. 변수 정해야지. 뭐 x, y라고. 밑에 x, 위에 y라고 해봤어.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 될 건데 어떤 식 쓸까? 가장 먼저 피타고라스. 그 다음에 또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. 이거 가지고 뭔가 식을 세워야지. 그렇게 내접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, 뭐 접선 특징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로 내심의 특징을 아예 이용해도 돼. 2학년 2학기 때 역시 내심을 배울 때 내심의 특징도 배웠어. 혹은 중3, 3학년 2학기 때 접선을 배우면서 접선의 성질 이용해서 저것도 할 수 있어. 둘 중에 뭐 할까? 둘 다 할 수도 있어야 되고, 둘 중에 더 빠른 건 내심이야. 내심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나온다? 2분의 1 내접원 반지름 R 삼각형의 둘레야. A 더하기 B 더하기 C.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한다. 내심할 때 배웠던 거 2학년 2학기 때 중2 때 그걸 써야지. 여기서 그걸 쓰던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 접선 길이 같은 걸로 뭐 이 길이 1이니까 계속 뭐 x 빼기 1이고 이렇게 x 빼기 1 돌려서 막 이상한 거 하면 돼. 하거나 내심 쓰거나. 내심 쓸 거면은 2분의 1 반지름 1 필요 없고 둘레 x 더하기 y 더하기 12 이게 삼각형 넓이인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xy가 넓이잖아. 그래서 이런 식을 쓰면 되지. 연립은 할 수 있지. 이거 uv 뭐 av로 y로 바꾸는 거잖아. 이거 a 이거 y로 바꿔서 얘가 a제곱 빼기 2b가 144 하고 얘가 뭐 a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의 목표는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찾아내서 t 방정식 세우는 거지. xy를 근으로 하는 t 방정식 만들어서 또 푸는 거. 이 저거 대칭형 연립 방정식 푸는 거라고 배웠잖아. 그렇게 하는 거지. 저 문제는 저 연립 방정식은 속어도 안 되니까 저렇게 대칭형으로 풀 수밖에 없어 보이고, 식을 저렇게 세웠으면. 다음 4번. 4번은 그냥 근해 분리에서 나온 유형 아닌가? 2차 방정식의 두 근해 부호가 다르고 만 있었으면 우리 뭐 써야 돼? 2차 방정식의 두 근해 부호가 다르다만 있었으면 우리는 합을 못 쓰고 곱만 쓰고 판별식을 쓸 필요 없었지. 보통 평범한 문제에서 한 근이 양수이고 한 근이 음수이다 조건이 있었으면 우리는 합을 쓸 수가 없어.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. 그 다음에 곱은 음수다 쓰잖아. 그 다음에 판별식은 안 써도 되지. 왜 안 써도 돼? 두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 나올 수밖에 없잖아.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야.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식은 갖는다. 같은 맥락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항상 양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. 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헛수고야. 시간 낭비니까. 그래서 원래는 얘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.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뭐 알파 베타 이렇게 했으면은 음수인 근 절대값 베타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대. 가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? 두 개가 크니까 뭐야? 두 근의 합을 해야지. 여기서는 원래였으면 합은 안 하는 건데 이 문제는 합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. 두 근의 합이 어떻다야?
음수인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두 군의 합이 음수잖아 당연히. 이거 두 개 하는 거지. 그래서 판별식은 원래 할 필요 없었고. 근해 분리에서 다 해봤을 텐데 우리 이제 까먹었던 거잖아. 그니까 우리 또 경우의 수행렬 한창 하니까 앞에 내용 다 까먹었잖아. 또 이제 우리 방정식 부등식 이제 하고 있으면 경우의 수랑 행렬 또 까먹겠지. 2페이지. 번 7번이 완전 똑같은 문제가 편집상 들어가 버린 걸 몰랐었네. 보너스 문제였다 생각하고. 말을 할 때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? 항상. 2페이지 질문 없어? 3페이지. 저 9번이에요. 이거 원래는 그 문제였던 거겠지? 그거 채점하는 거. 다른 사람이랑 시험지 바꿔서 채점해야 되는 그거. 우리 시험 전에 1분 전에 외우자고 하는 거. 4명일 땐 9, 5명일 땐 뭐 44였나? 이거. 근데 얘는 거기에다가 조건이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얘는 직접 그냥 수용도 하는 문제인데 네 자리인데 첫째 자리와 셋째 자리만 1, 3을 안 쓰는 거야. 첫째 자리만 1 쓰면 안 되고 셋째 자리만 3 쓰면 안 되고 둘째 자리에 2를 써도 되고 넷째 자리에 4를 써도 되는 거니까 이건 수용도로 일일이 하는 거고 잘 체크하면서 해야지. 그럼 맨 앞에 2일 때 먼저 하면은 얘는 A2는 뭐 할 수 있냐면 남은 숫자 1, 3, 4 할 수 있어. 1이었으면 남은 숫자 3, 4인데 무조건 4, 3으로 할 수밖에 없겠고 얘 때문에. 그 다음 얘는 2, 3이었으면 남은 숫자 1, 4인데 얘는 다 되잖아. A, 4는 4 써도 된다 그랬잖아. 그 다음에 2, 4로 왔을 때는 남은 거 1, 3인데 세 번째는 3을 쓸 수 없으니까 무조건 1, 3만 써야 되는 거니까 4개. 현재 4개 나왔어. 그럼 3일 때, 4일 때 어떨까? 다 해야 될까? 아니면 안 해도 될까? 왜? 2랑 4랑은 성격이 같겠지. A1이 2인 거랑 4인 거는 중요하지 않잖아. 어쨌든 A2에는 2 써도 되고 A4에는 4 써도 되는 성격이 같은 유형인 거야. 2랑 4는. 얘도 무조건 4개일 거야. 안 해봐도. 근데 3은 다르겠지. 3은 A3에 3을 못 쓴다는 조건이 걸려있는 특별한 애잖아. 2일 때랑 성격이 달라. 얘는 무조건 해봐야 돼.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똑같이 4개 나올 수는 있어. 하지만 해봐야 돼 무조건. A1이 3이면 남은 숫자 1, 2, 4가 남았어. A2에 2 써도 되는 거니까 3일일 때는 남은 숫자가 2, 4야. 그러면 2개 다 쓰지. 3위로 왔으면 남은 숫자 1, 4 또 2개 다 쓸 수 있네. 3, 4로 왔으면 남은 숫자 1, 2도 2개 다 쓸 수 있지. 그러니까 직접 다르잖아. 1, 2, 3, 4, 5, 6, 6개. 그래서 4개, 6개, 4개겠지? 얘는 수용도 그 문제인데 좀 더 특별한 조건이 걸려있는 문제인 거야. 결국엔 우리 저 수용도도 당연히 잘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전형적인 그 기본도 우리가 외우긴 외울 거야. 4명이면은 무조건 9개, 5명이면 44개였지. 자기 자신 안 되는 거. 또 3페이지. 없으면 4페이지. 13번 문제가 좀 고약하지? 얘도 문제 푸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개야. 문제 푸는 사람이 어떤 전략과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은 다 다를 거야.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? 일단 6개로 나열하는 거네. 조건이 첫째 자리에는 A가 올 수가 없어. 그 다음에 셋째 자리에는 A랑 E가 오면 안 돼. 다섯 번째는 A, C, F가 오면 안 돼. 이런 조건이 걸려 있어. 헷갈리네. A, E, A, C, F가 오면 안 되는 애들.
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저거 세볼까? 알파벳 하나 기준 정해서 걔로 케이스 나누면 될 것 같아. 알파벳 누구로 정해볼까? 제일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A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? 그래서 A가 두 번째 있을 때 해볼 거고, 그 다음 뭐 네 번째, 여섯 번째 할 건데 아마 케이스 경우의 수 같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보고, 두 번째가 A였어. 그럼 이제 그 다음을 해야 돼. 근데 이제 세 번째 E를 못 쓰고, 이제 세 번째 E를 못 쓰고 다섯 번째 C, F를 쓸 수가 없는 상태야. 이제 경우의 수 어떻게 셀까? E가 안 오게 세본다면, 근데 또 CF가 안 오게 세야 되는데 이거 잘 걸러서 빠짐없이 잘 셀 수 있을까? 직접 세서? 직접 세는 방법과 아니면 전체에서 빼는 방법 둘 중에 뭐가 더 편할까? 전체에서 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. 직접 세다 보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아. 여기에 E를 안 쓰니까 뭐 나머지 중에 뭘 골랐는데 그 중에 C랑 F가 있을 대로 또 나누고 또 나눠야 되지 않을까? 그냥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. 그럼 전체에서 빼볼 거야. 그럼 이 경우에서 전체는 A 빼고 나머지 일단 일렬로 배열한 게 전체지.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뺄 거야. 그럼 안 되는 게 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지. 첫 번째, E 때문에 안 되는 거. 즉 E가 세 번째에 있을 때 그 경우의 수는 몇 개겠어? 세 번째에 E를 썼기 때문에 남은 4개 일렬 배열이잖아. 그럼 얘는 4팩이지. 그 다음에 C 혹은 F 둘 중에 하나를 썼을 때를 해야 되잖아. C 혹은 F 하나 둘 중에 하나 썼을 때가 몇 가지겠어? C 혹은 F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. 2에다가 곱하기 이제 남은 1, 2, 3, 4 4개 배열해야 되니까 4팩이지. 이거겠네. 일단 C 또는 F를 썼을 때, 쓰면 안 되는 E를 썼을 때와 쓰면 안 되는 C랑 F를 썼을 때 경우의 수 했어. 이제 끝났을까? 아니면 뭐 더 해야 될까? 장가 썼을 때. 그치? 우리 항상 함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곱하면 안 돼. 더할 때, 특히 더할 때는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돼. 얘랑 얘랑 동시에 일어나는, 즉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. 중복되는 경우를 빼줘야지. 중복되는 경우는 몇 개겠어? 일단 E도 안 쓰면 안 되는 E도 써버리고 C랑 F도 써버릴 때가 중복되는 거잖아.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먼저 E를 썼으면 경우의 수 1, C 혹은 F를 썼으면 경우의 수가 2에다가 남은 3개만 일렬로 배열이잖아. 3팩. 이걸 해야지 안 되는 거 뺀 거지. 그래서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서 이게 첫 번째의 답이겠지.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? 네 번째가 A일 때 해야 돼. 똑같지 않을까? 두 번째가 A인 거랑 네 번째가 A인 거랑 특별히 다른 게 없잖아. 같은 성격이겠지. 그럼 이 답에다가 최종 곱하기 3 하면 되겠지. A가 두 번째, 네 번째, 여섯 번째 세 종류였잖아.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워서 경우의 수를 잘 세놨어야지. 남은 거 쉬었다가 이어서 보자.